응? 그럼 이 상태에서 응?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걸 바꿀 거냐면은 지금 이 회전 방향이 이쪽으로 다 가게 돼 있었는데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아까 DC 모터가 반대로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볼게요. 요거를 다 삭제를 해주시고, 두 개만 삭제해 주시고, 아까 음을 음에 꽂았는데 음을 양에다 꽂겠습니다. 요거는 마이너스에다가. 이걸 삭제하고 네, 플러스 반대로 마이너스 하라고요? 바꿔서 한번 꽂아보세요. 그럼 바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응? 오, 어려워요. 아니요, 네. 네. 쉬워요. 어, 이하원 학생, 네. 오, 잘했는데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오, 아원이도 잘하는데, 이제. 음, 요 연결거가 조금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회로 만들기가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하시고, 이게 6V 이상 넘어가고 전압이 많이 넘어가거나 전류가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쓰기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연결하는 게 좀 익숙한 상태에서 실제 배터리를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도는 거 맞아요?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도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돌고 있는 게 잘 보이시죠? 회전 방향이 정확하게 잘 안 보여서.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어유 이쪽으로 이제 도는 방향으로 반대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좌회전을 하겠다. 왼쪽 차를 이쪽으로 가게 하겠다. 하면은 바퀴 어떻게 돌면 될까요? 이하울 학생, 어, 예. 음, 예. 그, 저, 여기서, 그, 그, 어, 오, 오른쪽에서, 어, 예. 오른쪽에서 뒤로 이쪽요? 돌고, 이쪽은 왼쪽에서 뒤로 돌고, 앞으로 돌면 돼요. 왼쪽에서 앞으로 돈다고요? 그러면 일로 갈 것 같은데. 네. 왼쪽에서 뒤로 돌고, 오른쪽에서 앞으로 가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돌면 되겠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쪽을 뒤로 돌게 하고 이쪽을 앞으로 돌게 하면은 이 바퀴들이 이쪽에 있는 바퀴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생기고 요건 뒤로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돕니다.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다 앞으로 돌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모양을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해요. 퀴즈. 일단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요거는 플러스는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진은 그대로 했죠. 이 상태에서 전진이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좌회전 만들어서 다 만들어지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좌회전 하는 겁니다. 좌회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좌회전이 될지. 이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는 전방으로, 하나는ฝั่으로. 이쪽으로 가야 하고, 좌회전을 하라고요? 이쪽으로 가야 예, 하고. 좌회전요. 아까 이하원 학생이 좌회전하는 방법은 답을 냈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모터를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턴을 어떻게 바꾸냐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인가? 한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바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근데 이게 회전 방향이 정확하게 잘 안 보여서 헷갈리긴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잠시만.
이렇게인가? 앞으로 가야 맞아요. 되고. 다 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확인해 나 보시면 돼요. 그냥 아예 자체를 모르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봅시다. 이게 표시가 되네요. 숫자가 RPM이 마이너스가 뜨네요. 빼기가 뜨네요. 빼기가 뜨는 거는 거꾸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로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 다 해놨었는데 지금 요거를 다 하신 분들, 이하원 학생이 다 하신 건가요?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요게 과연 제대로 가는지, 이쪽은 플러스 149 RPM, 이거 마이너스 149, 마이너스 149, 마이너스 149. 땡!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 마이너스면 뒤로 도는 겁니다. 지금 앞에 빼기가 붙어 있는 거는 뒤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만 지금 앞으로 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유, 복잡해. 양과 음이 선이 반대로 바뀌면은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른 분들 거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유호준 학생, 뭔가 한 연결이 다 된 건가? 이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돼 있는 상태네요. 다음에, 난 아예 뭔 말이야. 이게 아유. 음. 이것도 그대로네요. 네, 야, 잠깐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제가 하는 거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보면 다 그냥 149 RPM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것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아까 플러스 플러스였죠.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꽂고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꽂아주면 색깔을 좀 바꿔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시뮬레이션 하면은 여기만 빼기가 되죠. 요것만 지금 거꾸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우리가 좌회전하려면 이쪽이 거꾸로 돌고 이쪽은 둘 다 앞으로 돌면은 좌회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예전에 아, 가지고 놀 때 모르는 지금 만드셔서 다 되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잘생긴 친구 같군. 연재 오늘 시호 안 온 데가 또 맥주 아이가? 맥주가 아니오. 토이거든요. 이거. 네, 맥주가. 호박공장에 학생이 한 명 와서 지금 맥주 같은 걸 들고 온 것 같아가지고. 엑사식 9월. 네, 오늘 강물이 됐나요? 하나님. 이하원 학생 다 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하원 학생. 이건가요? 다시, 다시. 이상한데? 이거 이하원 학생 거 맞죠?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좀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이상하거든요. 이것만 거꾸로 돌고, 이거 다 앞으로 돌고 있죠. 그러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장님이 이거 누구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제자리에서 계속 있습니다. 바퀴만 돌아가고. 왜 그러냐면 이건 거꾸로 돌고 이건 앞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앞으로 계속 밀고 있고 이 두 바퀴는 요거는 뒤로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인가? 그렇다면 이하원 학생 된 거예요.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이하원 학생 성공. 이하원 학생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한 건지. 떨어졌다. 바로 바꿔. 그, 그, 이게,
그렇게 선생님이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제가 처음에 그거 일단 이거를 바꾸고 이거 선 조금씩 바꿔가면서 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오, 멋집니다. 이걸 해결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퀴즈가 뭐가 나갈까요? 에? 이번엔 퀴즈가 뭐가 나갈까요? 아까 뭐였죠? 좌회전했으니까, 예, 이하원 학생. 우회전. 맞습니다. 우회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회전은 신기해.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 보시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우회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반대로. 아, 일단 이거 좀 원래 원상복귀 시키고, 음, 써요. 다 에? 했어요. 다 했어요. 아, 어, 이하원 학생은 이제 터득했네요. 이제 득도하신, 은유를 그냥 바꾸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죠. 사실 이해만 하고 하면. 잠시만. 음. 뭐지? 손을 안 되네. 그냥 한번 시작해 안 바꿔도 보겠습니다. 돼요? 이거 되셨네요. 이제 마지막 퀴즈. 다른 분들은 안 되시면 천천히 해보셔도 돼요. 그 이거 다음 퀴즈를 맞네. 일단 나갑니다. 후진입니다, 이제. 색깔 안 후진. 바꿔도 돼요? 색깔은 바꿔서 해주세요. 이하원 학생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 색깔 맞춰서 해주세요. 예,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회로 만들 때. 이게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저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호박공장 선생님, 음소거 되었는데요?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이게 바퀴가 이쪽은 뒤쪽으로 돌고 이건 앞쪽으로 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후진을 하려면은 한쪽 방향으로 다 움직여요. 전진도 마찬가지고. 예. 신의 한 수야. 이하원 학생 다 하셨나요? 네. 오, 잠깐만요. 음, 신의 한 수. 이하원 학생이 설명해 주세요. 그, 이게 여기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다 뒤로 도는 거여가지고, 밑에 있는 건 그대로 남겨두고 위에 것만 선을 바꿨어요. 아까 우회전이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렇게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겠죠? 그 나중에 네. 여러분들이 조종기로 컨트롤해서 코드를 구성을 해도 이 방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다 이 방식으로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DC 선생님, 이거 모터는 후진 맞아요, 선생님?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저도 했어요. 예, 예, 맞아요. 김태현 학생도 맞고, 요전 학생은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모터 드라이버라는 걸 쓰게 될 겁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뭐냐면은, L298N 모터 드라이버를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쓰게 될 모터 드라이버거든요.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 모터 드라이버 이용해서 모터 선이 나와요. 옆으로. 이렇게. 선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처리를 하면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코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수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블록 코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아두이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 없으시죠? 다음에 제가 아두이노를 직접 이제 드릴 거거든요. 그 아두이노랑 나중에 LED랑, 써보기 써봤어요. 예, 그러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실제 LED, 실제 모터를 이제 구동하는 거를 다음에 만나서 제가 드리면서 아마 하게 돼요. 이게 아마 제가 그냥 택배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직접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고민이거든요. 빨리 보내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만나서 드리는 게 좋을지, 예, 그게 고민이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모터 구동이 돼 있는데 DC 모터를 오늘 했고 그다음 DC 모터 말고 밝기 조절을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밝기 조절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오늘 시간이 11시 30분까지 일단 진행하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분들은 남아서 계속 연습하는 걸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델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버 케이스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모델링 해주시면 제가 보고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모델링 되신 분들은 파일을 제가 받아서 출력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직접.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그대로 넘어가서 어, 일단은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화면에처럼 만들기 들어가셔서 3D 디자인 있죠? 요걸로 새 디자인 창을 열어주세요. 사과 던지기. 3D 디자인이요? 네, 3D 디자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니, 와, 바나나 새우.
잘못 눌렀다. 또 음소거인데요? 음소거인데. 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옆에 학생이 작업하다가 이상한 짓을 해서, 제가, 예, 문제는 작업이 호박공대에서 제일 잘생긴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로버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로버 케이스가, 음, 가장 기본적인 박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 150 정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150. 150이야. 예, 예. 이게 150짜리고, 이게 150짜리. 이렇게 되겠거든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 옆쪽도 150이야. 예, 예. 정사각형 형태로, 정사각형 형태로 하고, 요 높이는 세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40 정도까지는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40이야. 예. 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로봇 몸통을 하실 거면은, 몸통은 크게 만드시겠다 하면 200 정도까지도 늘릴 수는 있어요. 됐다. 위에도 그래서 올려요? 요거를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은 안 되시겠죠? 뭘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뚫어서 써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뚫어서 쓰냐면, 요 박스를 가져와서 요것도 사이즈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아까 150을 저는 했기 때문에 껍데기 이제 케이스의 벽이죠. 케이스 벽을 한 5mm 정도로 만들겠다 하면은 115 정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115 해주시고, 이쪽도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한번 보시고, 115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정도 해서, 여기에 정확하게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정렬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렬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 지금 클릭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가 어떤 거냐면은, 키보드에서 키보드, 여러분들 컴퓨터 키보드 같은 거 보시면은 요런 그림 있죠. 여기에서 이게 쉬프트 키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네. 나오네. 아,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러면. 지금 여기에서 쉬프트 키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걸 클릭해 주시면 같이 클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 클릭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다른 걸 같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 한 번에 클릭이 된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화살표 비슷하게 생긴 이게 그룹화는 하나로 묶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렬을 먼저 한 다음에 그룹화를 시켜주면은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 정렬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점들이 막 생겨요. 점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위치를 어디에다 맞출 건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여기 누르시면 가운데로 딱 와서 합쳐지죠. 예, 다시만 정렬 어떻게 해요? 정렬하고 뭐 다시, 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높이를 40으로 높이도 35로 맞춰 주셔야 되겠네요. 이거를 35로 맞춰 주시고 네, 이 상태로 정렬을 할 때는 정렬을 처음에 요거 한 개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요것도 클릭을 해주시고
그럼 두 개가 클릭이 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정렬을 눌러주시고 정렬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맞출 건지를 점을 위치를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추시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이쪽 세로 위아래로 봤을 때에 가운데에는 위치했는데 좌우로는 가운데 안 왔잖아요. 그때는 좌우 가운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점을 눌러주시면 그 위치로 얘를 똑같이 위치를 맞춰주는 걸 정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아래를 봤을 때 높낮이를 높이 위치에서 봤을 때 얘를 높이를 똑같이 요 위치에다가 맞추겠다 하게 되면은 요렇게 눌러주시면 요렇게 맞춰지죠.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이하운 학생 직접 하셔야 돼요.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요거를 높이를 35로 이제 맞춰놨습니다. 3.5cm입니다, 이게. 이 상태까지 맞추신 다음에 정렬을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개가 클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맞추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렬을 사용합니다. 이게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점이 막 생겨요. 부분 다 생깁니다. 어디에다가 두 물체를 맞출지를 하는 건데,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해주시면은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 방향에서 가운데 딱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좌우가 안 맞죠. 이때는 요거는 눌러주시면 이 가운데에 오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가로, 세로 방향에서는 가운데에 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 빈 통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구멍 뚫을 통이거든요. 구멍 뚫을 통을 어디에다 맞출 건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점에 가까이 가면 누르기 전에 보시면 어느 위치에 올 건지를 보여주거든요, 미리. 요 정도에 오게 할지, 요 정도에 오게 할지, 여기에 오게 할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오게 만든다면은, 됐다. 예, 위치가 여기 최고 높이에 오게 하면은 이 빈통이 바닥에서 5mm 떠 있는 상태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요. 밑에서는 바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위에 붙어서 딱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그룹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되죠.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잠깐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버 이게 다리 부분하고를 여기다가 어떻게 연결할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런 거를 가져오셔서 이거를 돌려가지고 돌려서 90도를 돌려주시고, 얘도 정렬을 하시면 돼요. 얘를 정렬을 구멍 뚫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구멍 뚫기 잘 안 되는데요. 구멍 뚫기가 잘 안 돼요. 어느 게 김태현 학생 거죠? 좀, 위에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해주시면 제가 찾아서 확인하기가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제 거야, 이거. 요건가요? 아니요. 요거예요? 네. 여기에서 지금 요거랑 두 개가 같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요거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룹화. 그럼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군무 뚫리죠. 아, 다시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근데 유호전 학생이에요, 혹시? 요 그림? 잠깐만요. 예. 지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옆에 다리를 꽂을 걸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 맞추셔가지고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위치를 지금 맞춰 놓은 거거든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저는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 쭉, 쭉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으로 만들고, 이걸 통을 아까 솔리드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그냥 구멍 뚫는 용도로 쓰시겠다 하면은 요 구멍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구멍이라는 걸 이걸 눌러주시면 구멍 뚫는 용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해서 다시 아까처럼 다시 Shift 키 누르고 박스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그룹화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구멍 뚫리는 형태로 이제 될 겁니다.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그래서 옆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린 겁니다. 그럼 옆으로 구멍이 뚫리면 여기다가 우리가 서스펜션 다리를 축을 세워서 다리를 꽂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하실 때는 항상 모델링이 직접 3D 모델링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먼저 그려보시고 그 모양이 정해진 다음에 3D 모델링에서 그 모양대로 그려내는 게 해야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하원 학생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 보이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3D 모델링 자체가 어려워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 하면은 뭐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로봇 설계를 많이 해본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만들어내냐면,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제 설계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성이 3D 모델링이나 설계 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면서, 난 3D 모델링, 재밌는데? 라고 하시면은 설계 쪽으로 계속 활동해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명이서 만약에 팀이 되면은 어떤 학생은 프로그래밍 해주고, 어떤 학생은 외형 제작, 손 공구 쓰고 뭐 이런 걸로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설계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설계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 설계 때문에 보통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계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어, 로봇을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지금 통신이 느려가지고, 뭐, 이런 형태도 로봇을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직접 설계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것도 설계를 직접 다 한 거거든요. 이게 바퀴하고 전부 다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모터하고 카메라하고 다 있죠. 이런 거를 설계를 해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모터가 붙어 있죠. 이쪽에 모터 붙어 있고 서브 모터 붙어 있고, 여기 DC 모터 아까 해보셨던 그 DC 모터, 그 다음에 커플링이라는 걸 이제 모터 커플링 이용해서 붙여놓고, 이 휠도 이런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하중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로봇도 있고, 이런 로봇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지금 당장 조금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해보겠다 생각하시면은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설계가 조금 적성이 안 맞으면 많이 어려워요. 이런 로봇을 설계하는 것도 하고요.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뭐, 그 파이프로 로봇을 만든 경우에 이렇게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 파이프 로봇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회로든 아니면 3D 모델링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본인이 재밌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파이프로브로 만약에 만들면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만들어요. 이게 뒤집어져 있는 형태가 돼가지고 제가 돌려서 이런 형태. 그래서 아까 박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박스가 이런 형태예요. 아, 이제 그런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게 이런 모양. 지금 이런 모양. 그래서 큐브 위성 같은 거 만드는 팀은 이런 식으로 큐브 위성 만들어서 이것도 3D 모델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파이프거든요, 이게. 파이프 모양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설계에다.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위에 박스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건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도 케이스에서 치우면 안이 보이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보시면은 요 모양이죠. 지금 요 모양.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출력을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 시간 내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고 네. 나서 만들었는데 한번 봐달라고 이제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출력이 가능한 모양인지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남아서 연습을 계속 하실 분들은 남아서 연습하셔도 돼요. 줌은 켜놓을까요? 아니면 줌 끌까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끌까요? 네. 힘드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월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자는 학생이 아니면 9시에도 미팅 가능한 학생들은 그 호박공장 팀원들 미팅을 하거든요. 9시에. 그러니까 밤 9시에 참여 가능하면은 링크는 단톡방에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